추억이 남은 곳을 만져보니 전부 가시 달린 꽃뿐이네. 여긴 꿈속인가? 예전에 늘 여기서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고 싶어, 엄마. 방추로 모두를 연결하자! 그 거대한 배에는 위대한 선장이 있어. 밝고 긍정적이고 용감하면서도 세심한 그녀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거야. 멋있다! 내가 선장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될 거란다. 그 사람은 아주 화려한 신전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그 신전은 황금빛 무화과 나무로 가득한 언덕 위에 있지. 그곳엔 한 존귀한 소녀가 있단다.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섬세하지. 엄마처럼? 그럴지도. 하지만 선장을 찾기 전에 항해사 동료도 한 명 필요할 것 같네. 그게 누굴까? 누구지? 알겠다! 트리비아! 내가 이 인형에게 나와 똑같은 이름을 붙여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건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빼곡하게 꽉 차 있어. 엄마가 남겨준 것들이었던 것 같아. 글자가 전부 지워져 있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건가? 이 못된 상자, 넌 날 가둘 수 없어. 이 인형은 왜 상자 안에 있지? 검을 들고 있는 건가? 어째서? 훗날 수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이 배에 올라탈 거야. 다들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지. 나도 싸우는 법을 배워서 모두를 지킬래. 넌 야누스 폴리스의 성녀잖아. 전투는 네 소임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전사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야? 평야가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에서 온 전사도 있고 웅장한 왕성에서 온 전사도 있는 것 같네.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지만 먼 여정을 떠나는 배를 위해 힘을 보태줄 거야. 그럼 트리엔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때 내가 어떻게 트리엔의 이름을 알까?
기억이 전혀 안 나. 아마 어릴 때 그렸던 낙서겠지? 공부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항해를 하기 위해선 천문과 지리를 잘 알아야 해. 야누스에 관한 지식만으론 부족한 거야? 그럼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되거든. 그러니 아킬라의 기적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 알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더 열심히 해볼게. 노력하는 아이에게 세르세스의 가호가 따를 거야. 세르세스는 모두의 선생님이 될 만한 박학다식한 학자를 보내 네가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울 거란다. 나도 선생님이 될래. 아니지. 난 대단하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것도 좋지. 그런데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걸? 그럼 트리논한테 맡길래. 트리논은 얌전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예전엔 다들 내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해줬는데 지금의 난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네. 자, 이제 한 줄로 잘 앉혀볼까? 트리스비우스, 이제 우리의 노래에 선율이 더해지도록 이 작은 오르골 위에 동료들을 올려두렴. 오르골? 그게 뭐야? 잠이 덜 깼니? 네 발명품이잖아. 내 발명품?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트리비, 평소에 똑똑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 동료들을 올려두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렴. 인형을 올려두면 돈다! 소리도 나잖아. 맞아. 이게 바로 오르골이란다. 적절한 위치에 인형을 올려두면 장치가 작동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르골이 돌아가지. 네 발명품 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떠오를 거야.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곳곳에 기쁨이 넘치니 눈 같은 12별자리를 보며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그중 셋은 천지를 개벽했으며 셋은 운명을 엮고 셋은 생명을 빚어내고 셋은 재앙을 이끌었다. 그들은 세계가 너무 적막하다며 생명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겨난 너와 난 말과 노래를 엮어 사랑과 벗을 만들었다. 이로써 탄생은 끝났으니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대가로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리.
위대하신 케팔, 전지전능한 아버지, 거대한 몸을 가진 그가 기꺼이 눈꺼풀을 떨군다. 희미한 새벽빛이 어깨에 내려앉고 황금빛 피가 대지에 떨어지니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영웅의 후예에게 흘러가라. 어떻게 된 거지? 야누스시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검은 안개 속에 죽음과 운명이 가까이 왔고 피로 물든 대지에선 망자와 생명이 길을 찾고 있군요. 어째서 세상은 당신처럼 미궁과 같으며 어째서 인생은 당신의 비명처럼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나요? 어째서 테러에는 죽은 영혼만이 방황하고 있고 어째서 앞으로는 살아있는 자의 작별만 들리는 건가요? 어째서 시작점은 과거의 사람들만 남아있으며 어째서 종착지엔 외로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까? 외로운 그림자, 노은 그림자, 자.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망쳐, 트리스비우스. 어서 도망쳐. 검은 물결이 성 아래까지 덮쳐왔어. 난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이게 뭐지? 대체 왜 사망의 인형이 있는 거야? 이건 성녀가 치러야 할 희생이야. 넌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란다. 나도 알아.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도 괜찮아. 우린 이미 결심했으니까. 작별 인사를 드려. 트리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엄마, 떠나려는 거야? 엄마는 떠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의 트리스비우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마음을 정했다면 검은 물결을 가로질러 엠포리어스의 뒤덮은 안개를 걷어내렴. 그럼 내일 보자, 사랑하는 트리스비우스. 우리 아직도 꿈속인가? 악몽이라도 꿨어? 그런 것 같아.
문비씨까지 아직 멀었으니 조금 더 쉬어. 아니야.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그 거친 크렘노슨 모병이 트리논을 놀라게 한 탓에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몰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금실로 그자의 가슴팍을 베어버릴게. 라이야, 그런 섬뜩한 말 좀 그만해. 농담이었어.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 꿈에 대해 얘기해볼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될 테니까. 꿈속에서 엄마를 봤어. 꿈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하필 이럴 때 느닷없이 꿈을 꿨다는 게 좀 불안해. 설마 응, 트리엔 때문이야.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100개의 문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트리엔의 영혼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쩌면 지금이라도 문 장인의 직책을 넘기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범한 아이로 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네 마음 이해해, 라이야. 하지만 우린 이 일에 대한 뜻을 이미 정했어. 아직 만회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영혼이 닳아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한때 우리도 완전하게 연결된 몸이 있었어. 그 몸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한다면 가지와 잎은 운명에 의해 같은 속도로 시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 명으로 나뉜 지금 비록 가지를 잃었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셈이야. 불을 쫓는 여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지와 잎을 어떻게 섞게 할지 결정할 수 있지. 한 사람과 작별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슬플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누스의 실현에 정해진 결말이니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와의 작별로 슬퍼하지 마.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머지않아 난 그런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겠지. 라이야, 아침으로 뭐 먹을래? 뭐 갑자기? 한참 떠들었더니 출출해졌지 뭐야. 게다가 곧 있으면 문빗이잖아. 그나저나 라이야, 기억나?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꼬마였던 네가 야밤에 오트밀죽을 몰래 먹다가 우리한테 딱 걸렸잖아.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그 순간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내가 다녀올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우리에게 맡겨줘. 금방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준비되는 대로 부르러 올게. 알겠어. 그럼 부탁해. 그럼 내일 아침에 봐, 라이야. 그렇다곤 해도 악몽은 불길한 징조야.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이젠 엄마의 모습조차 흐릿해. 아무래도 운명의 심연부터 가봐야겠어. 오로닉스가 우릴 도와준다면 좋을 텐데. 아낙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넌 누구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영혼 물리학 수업 중에 교실을 뒤집어 놨던 학생이에요. 아, 너로군. 농담이시죠? 대충 둘러댄 건데 정말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능청스러운 화술도 기억하고 있지. 무슨 일로 왔지? 한가하게 옛날 이야기나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들켰네요. 당연하지. 넌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애들러 말하잖아. 그럴 리가요.
전 평소처럼 순수하게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죠. 그 검은 망토의 검객에 대해 알고 계신 걸 전부 알려주세요. 소문이 빨리도 퍼졌고. 유감이지만 나도 아는 게 없어.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자가 검은 망토를 걸친 채 대검을 들었다는 것뿐이야. 뒤틀린 반쪽짜리 태양처럼 생긴 검이었지. 초승달 같은 이상한 비수 한 자루도 갖고 있었고. 참, 이걸 받아. 기습 당시 손에 넣었던 전리품이야. 선물로 주지. 틀림없어요. 엘리사이 에데스를 불태우고 모두를 죽인 범인은 녀석이 확실해요. 영웅 노릇할 생각은 접어도 지금 오크마에 그자에게 맞설 만한 적수는 없으니까. 그 티탄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자의 힘을 깨닫곤 순순히 인정하더군. 난 신을 받아들였는데도 상대의 검날을 막아낼 수 없었지. 그 불가사의한 힘은 그 어떤 티탄의 축복도 아니었어. 그자가 엠포리오스 밖에서 왔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검은 물결처럼 말이지. 안 그래?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에요. 우리? 허튼 생각 마, 파이너. 네가 그자의 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녀석이 살아있는 한 거룩한 도시와 불을 쫓는 여정은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신탁을 믿지 않으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건 아글라이아님이나 트리비 선생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저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도시를 위해 화근을 없애고 싶을 뿐이죠. 나무 정원의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앉아. 네가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니 한 가지 더 알려주지. 괜찮아, 트리엔? 별일 아니야. 그냥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일이 또 떠올라서. 검은 망토를 걸친 괴물, 끔찍했어. 모두가 위험에 처했던 악몽, 잊히지 않아. 괜찮아, 여기엔 나쁜 사람 없어. 트리엔, 네가 100개의 문으로 모두를 지켰잖아. 트리엔이 괴물을 아주 먼 곳으로 보냈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나무 정원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트리엔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 미안해, 트리엔. 좀 어지러워.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그야 같은 일 때문이지. 기억나? 내일 우리가 모두에게 신탁의 과거를 보여주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전에 분열로 흐려진 기억부터 또렷하게 만들어야 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분열은 야누스의 영향이니 우릴 도울 수 있는 건 같은 티탄인 오로닉스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명석시가 되기 전에 라이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맞아! 트리엔도 전부 생각났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탄을 아련하기 전에 사프란을 벼송이 준비하는 게 좋겠어. 사프란? 아, 삼상신전의 제사의식에 꼭 필요한 물건이지. 빈손으로 오로닉스를 만나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사프란은 야누소폴리스의 상징물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 기억을 되살리려면 과거를 경험했던 물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게다가 라이아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오트밀에 그걸 넣어줬는데 엄청 잘 먹었잖아. 그러네, 일석삼조야. 물론 오로닉스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문제야.
오로닉스와 가장 가까웠던 야누스의 볼실을 가져간 게 우리니까. 우선 부딪혀보는 수밖에. 정말 방법이 없다면. 지금 우리 상태로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네.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가 되면 트리엔에게 맡겨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트리엔이 제일 잘하니까. 우선 사프란부터 찾으러 가보자. 신전에 니카도르의 병사가 파괴하지 않은 꽃이 남아있길 바라야지. 성숙한 사프란은 보통 항아리에 담아 밀봉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찾아보자. 이 앞은 막다른 길이네. 돌아가, 선생님. 라이야? 아니, 환각인가? 굉장해! 방이 엄청 넓어! 트리는 혹시 방금 전에 봤어. 우리를 향한 오로닉스의 경고일까? 트리비, 트리논, 비밀 얘기하는 거야? 우와. 트리엔이 우리끼리의 대화마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왠지 모르게 익숙해. 방에서 사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쪽이야. 여기야 여기. 트리엔을 따라와. 트리엔, 천천히 가. 아무리 이를 창조했다고 해도 무의미하게 죽는 건 옳지 않아. 또 나타났어. 여기야? 당신을 부르오니 오로닉스시여, 과거의 물결을 일으키소서. 뭔가 나타난 것 같아. 잠깐만, 우리가 확인해 볼게. 이건 편지? 사프란뿐만 아니라 테레스 비오스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 이름은? 그건 둘째치고 왜 여기에 편지가 나타난 거지? 트리에는 또 어떻게 그걸 느낀 거고?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일까? 설마 우리가 이미 오로닉스에게 발각돼서 실현에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지? 오로닉스는 어린애처럼 성격이 변덕스럽잖아. 어쩌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걸지도 몰라. 아이 참, 장난도 때를 봐가면서 쳐야지.
여기 있었는데? 어라?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말도 안 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이야. 트리엔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조금 전까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지? 트리논, 트리비, 왜 아무 말이 없어? 아까부터 너희 목소리가 안 들려. 우리가 멍 때리는 중이라 그래. 안심해, 트리엔. 네가 본 건 야누소 토끼일지도 몰라. 우릴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거 아닐까? 그렇구나. 우리를 동요하게 하려는 걸까? 오로닉스는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가 이상해. 트리비, 신전이 너무 고요한 것 같지 않아? 무슨 뜻이야?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 오로닉스가 정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결국 사쿠나는 끝까지 못 찾았네. 없어도 괜찮을 거야. 오로닉스를 잘 설득해보자. 적어도 대놓고 우릴 쫓아내진 않았잖아. 트리비, 트리논! 봐! 정말 굉장해! 우리가 엄청 많아졌어! 트리엔... 너무 조용해! 티탄들은 다 이런 어두컴컴한 곳에 사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오로닉스가 사라졌어. 검은 망토의 검객이 검은 물결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불씨까지 사냥하고 있단 건가요?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이야. 첫째, 그자에겐 불씨를 담는 용기가 있었고, 둘째, 나도 그자의 목표 중 하나였지. 첫 번째 근거는 독특하게 생긴 그자의 의식검이 불씨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을 때의 인력이 바로 그 증거지. 그 검에는 불씨를 감지하고 흡수하고 담아두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근거는 훨씬 직접적이지. 그자는 난투를 벌일 때 정신이 흐트러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날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세르세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불씨 도둑이었군요. 하지만 그 말대로라면 그자가 오크마에 오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장세의 소용돌이에 티탄의 불씨가 잔뜩 모여 있으니까요. 꼭 그렇진 않아. 우선 그자를 불을 훔치는 자라고 부르자고. 가설이 성립된다면 그자의 목표는 총 3곳이 되겠지. 첫 번째는 나, 두 번째는 아직 죽지 않은 오로닉스, 세 번째는 신들의 불씨를 보관하고 있는 오크마와 창세의 소용돌이.
다만 오크마를 1순위로 선택하진 않을 거야. 케팔의 불씨는 원로원의 비법으로 관리되고 있고 하고사의 물의 장막도 외부의 감지를 막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타나토스와 아퀼라는요? 그들의 불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타나토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퀼라라면 너 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왜요? 그 검객은 날 수 있을까? 하긴 그렇네요. 그런데 갑자기 날개라도 생긴다면 그자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난 나무 정원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불을 훔치는 자의 목표가 2개라면 더더욱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오크마와 나무 정원이 이 목표 지점들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고려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은 큰일입니다, 파이논 씨. 트리비가 실종됐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운명의 심연입니다. 오로넥스! 여기 있어! 반응이 없네. 우리가 올 걸 예감하고 안개 속에 숨은 걸까? 아니면... 트리비, 아무래도 나가야 할 것 같아. 이 신전에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어. 들어봐, 다급한 발소리야. 서너 명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어. 어서 숨자.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돼. 트리비, 트리논, 얼른 와서 이것 좀 봐. 이게 뭐지? 트리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긴 회색이 파이? 그리고 잠깐, 트리에는 돌아왔어? 우리가 도착했을 땐 2사람만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청룡둥이 씨와 주변을 조사해봤는데 트리에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 검은 망토의 검객은 젠장, 역시 그 녀석이었군.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오로닉스의 불씨는 이미 빼앗겼어요. 그럼 트리에의 실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야.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밖에 안 느껴져. 불행 중 다행이라면 2 선생님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턴 둘로 나눠 움직이도록 하죠. 한쪽은 시면을 지키고 있다가 아글라이아님의 지원병과 합류해 트리엔 선생님의 행방을 찾읍시다. 다른 한쪽은 저와 함께 검은 옷 검객을 추적하고 불씨를 되찾아보죠.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2 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실은 검은 물결이 걱정돼서 아낙사 선생님과 나름 대비를 해뒀답니다. 자세한 건 가는 길에 알려드릴게요. 상황이 급박하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보고드립니다, 파이노님. 트리비님과 트리노님도 계셨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글라이아님이 보내서 온 건가? 그렇습니다. 아글라이아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더러 전가를 전하라고 하셨죠. 파이논, 그 검객이 내게 무척 의미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계획 없이 무모하게 돌격한다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너뿐만 아닐 거야. 알아. 질문은 영웅을 죽이는 독주인 법. 힘든 싸움을 할 생각은 없어. 그 검객이 정말 검은 물결과 관련이 있다면 황금의 후예가 얕볼 만한 상대는 아닐 거야. 애당초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님과 전략을 의논할 생각이었어. 포위의 토벌을 하려면 더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좀 전에 분담한 대로 저와 히아킨 씨는 여기 남아 지원병을 기다릴게요. 파이논 씨는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 씨에게 계획을 전하시죠. 트리논도 심연에 남을게. 그래야 진전이 생겼을 때 양쪽 모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부탁할게요. 트리비 선생님, 이만 가죠. 저희 왔습니다, 아글라이아님. 파이논, 나랑 상의부터 하지 그랬어. 라이야, 파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오크마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알아. 인간이 기댈 수 있던 두 티탄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금실은 건드리면 끊어지기라도 할 듯 전에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야. 파이논, 네 계획을 말해봐. 시간이 없으니 간결하게. 티탄을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씨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네, 불을 쫓는 여정과 똑같아요. 아낙사 선생님은 불을 훔치는 자가 나타난 게 검은 물결이 만연하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추론의 진위는 둘째치고 생각보다 검은 물결의 기세가 맹렬한 것 같네. 하지만 그 광기가 우리에겐 기회이기도 해요. 불씨가 놈들의 목표라면 유인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죠. 우리가 시면으로 갔을 무렵 아낙사 선생님은 세르세스의 불씨를 가지고 거룩한 도시를 벗어나 전장으로 향했어요. 말해봐.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불씨를 하나 더 잃는 결말을 맞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거지? 그야 이번에는 천회의 위력이 우리 편에 서 있으니까요. 모든 게 그녀에게 달렸죠. 물론 당신의 또 다른 동료도 필요하답니다. 말이야? 그런 거였군. 파이논, 조금 전에 말한 그 전장이 크렘노스 성이지? 네, 다들 니카드로와의 전투에서 이분과 그녀의 동료가 굉장한 신의 기적으로 크렘노스 성의 과거를 재현했던 것 기억하죠? 그게 바로 승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오로닉스의 힘으로 과거의 문을 열고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한 후 불을 훔치는 자를 세월의 미궁에 봉인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 오로닉스가 세상을 떠난 지금 야누스의 신력은 오크마 소유지. 불씨만 되찾는다면 그 검객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악전 고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계략으로 승리한다니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 꼬마야, 할 수 있겠어? 신난 걸 보니 자신이 있는 모양이야. 다들 모르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실종됐을 무렵 원로원에서 급히 소식을 전해왔어. 나무정원 사건을 전해들은 카이니스 일행이 은밀하게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민총회 전에 움직일 것 같아.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근시안적인 야심가라면 황금의 후예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했다고 여기며 미리 판을 준비하고 있겠지. 언젠간 우리도 틀림없이 인간의 문제를 겪게 될 거야. 하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원로원에 정가를 전하기 위해 카스토리스를 보냈으니 당분간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 파이노, 우리는 불을 훔치는 자를 꺾고 전공을 세워야 해. 그게 앞으로 원로원에 맞서는 비장의 카드가 될 테니까. 네 생각도 나와 같다면 좋겠네. 물론이죠. 선봉은 제게 맡기세요. 죄송합니다. 오크마가 안팎으로 불안한 탓에 또 폐를 끼치게 됐네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하나하나 협상할 여지가 없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신이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트리엔보다 100개의 문을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시간을 벌어준다면 나도 멋진 문을 열 수 있어. 불씨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안악사에게 달려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은 분명 해내실 거예요. 솔직히 이 계획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칼이 당신을 해하려면 제 가슴을 먼저 관통해야 할 겁니다. 물론이죠. 불을 훔치는 자와 겨루다가 무리라고 느껴지면 언제든 전장을 떠나도 됩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너희에게도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적의 포위를 시작하자. 부디 케팔의 가오로 예리한 안목을 얻고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이데이 말씀이시죠?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걱정 마세요. 이 전장에 절대 빠질 녀석이 아니거든요.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얘기는 들었어. 너흰 곧 원정을 떠난다고? 그래, 어느 때보다 힘든 전투가 되겠지. 목적지는 이번에도 크렘노스 섬이야. 그래서 여기엔 세상을 떠난 니카도르에게 기도라도 하러 왔나? 아니, 그 반대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번에는 우리에게 전선을 맡겨줘. 네가 맞서야 할 전쟁이라도 패배는 용납 못해. 혹시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 칼토너스 씨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군. 전설 속 산의 백성의 이름이지. 헤어지기 전에 몇 마디 더 나눠보자고. 칼토너스가 말하길 먼 옛날 산의 백성들은 산속에 은거했다더군. 그들은 매일 땅을 파고 채집하며 분쟁 없는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보냈다지. 하지만 지오크리스는 별종이었고 전통을 부정하며 산밖의 세계를 동경했어. 지루한 풍습은 그에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지. 네 처지와 정말 비슷하네. 맞아. 그 역시 나와 같이 선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 어느 날 지오크리스는 평소처럼 산 언덕을 넘다가 산자락에 주둔한 라도닌 부대를 발견했지. 그 라도닌들은 산 언덕을 유격의 본거지로 삼으며 숙적 캄파닌과 교전 중이었어. 공용어를 독학한 지오크리스는 병사에게 정보를 캐냈지. 라도닌이 산에 지뢰와 폭격을 설치하고 적을 유인할 거라는 계획이었어. 그건 산의 백성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거란 뜻이었지. 지오크리스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부족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를 꾀하지 않고 버티려 했지. 맞아. 산의 백성은 변화를 두려워했으니 이주는 말할 것도 없었지. 전쟁이 닥쳐왔지만 장로는 평화만 바랄 뿐 산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 지오크리스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공족을 이끌고 반항했으려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다. 그게 우리가 순진하다는 방증이야. 지오크리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그는 산의 백성이 모아둔 보석을 라돈인에게 가져가서 대량의 화약과 맞바꿨어. 하지만 그건 캄파닌에게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밤을 틈타 그는 부락 주변의 숲을 불태워 사람들을 도망치게 했어. 그 불이 바로 산의 백성의 역사의 시초야. 그날 이후 그들은 문명의 강에 합류했고 거룩한 도시에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옛 그 산은 검은 물결의 한낱 물거품이 되었어. 하지만 고향을 떠나면서 수많은 산의 백성이 불행을 겪게 됐지. 가령 크렘노스 쪽의 사냥감이 되거나 노예로 부려지거나. 그래, 그 또한 역사의 일부야. 지오크리스의 공로와 과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분분했어. 그럼에도 역사는 그를 산을 일군 자라고 떠받들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건 아주 명확해.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자신의 손으로 변화를 새겼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았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 그는 전통이라는 족쇄를 불태웠고 모두를 다가오는 시대로 몰아간 거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군. 그렇지? 머지않아 난 오크마를 떠나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고 니카도르의 운명을 짊어질 거야. 그러니 잘 들어. 훗날 우리가 다시 전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불을 쫓는 여종과 다른 편에 서 있거든. 등 뒤에서 10번째 흉추를 찔러줘. 그게 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니까. 약속하지. 이제 네 전장으로 가서 불을 훔치는 하이에나를 죽여줘. 혹시라도 궁지에 몰렸다면 하늘의 창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큰 소리로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불러보아. 하늘을 울리는 교전 소리. 이건 아낙사 선생님 혼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앞이 전장이니 조금만 더 서두르죠. 좋은 소식을